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65년생 뱀띠 부자 되는 운세, 재물운 부자 되기 월별 활용법 운세 총론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운. 과거의 얼매인 흐름이니 이미 손실이 난 곳을 메우는 처지입니다.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니 오히려 손실만 부추기게 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만 발생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이에 맞춰 예상대로 일을 진행해도 번번이 재물의 유입 시기나 지출 시기가 맞지 않게 되어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좀 더 치밀하게 일을 챙겨야 하며 금전적 흐름에 차질이 생겨도 극복이 가능하도록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소 막힘이 많은 시기이니 확실한 곳이라 하여 재물을 투자하거나 안전하다고 하여 타인의 말을 믿고 무작정 재물을 맡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쉬어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운용상의 규모와 수위를 많이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세란 시기를 활용하는 데 가치가 있으니 이를 잘 기억하시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빈번할 것이니 일단 들어온 재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후회할 지출이 있을 것이니 안 해도 좋은 지출이 많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니 올해는 지출에 대한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을 노리지 않고 작은 수익을 노리며 지출을 잘 관리한다면 큰 해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나가는 지출이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나 문서는 올해만큼은 본인과 운이 맞지 않습니다. 제3자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시고 보증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통해 일을 도모하는 것도 금물이며 타인과 금전에 대한 약속을 하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신규로 고정적인 곳에 장기적으로 자금을 묶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항상 유동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만이 가장 안전한 자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월별 활용법. 아무리 자신 있는 분야라 해도 공격적인 운용을 극히 자제해야 하는 때입니다. 년운과 재물의 흐름 모두가 좋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손실의 가능성이 큰 시기이니 무리하게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입니다. 기대되는 수익이 있다면 가치를 낮추시고 지출되는 것을 최대로 줄여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활용 가능한 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피해야 하는 시기에는 재물의 흐름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손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월 문서와 관련된 달입니다. 서명을 하게 되거나 중요한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재물이 들어오는 문서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월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받게 되지만 모두 성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 일에 매이면 오히려 손실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3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보라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기운이 좋지 못하네요. 손실 가능성이 많은 달이니 재물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월 기운은 대체로 좋은데 규모만 확장하면 손실이 되네요.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수익을 추구하세요. 아쉬운 듯해야 수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이 될 있는 달입니다. 기운이 극단이네요. 5월 계획했던 재물이 들어오지 않거나 지연되게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수익은 들어오는 달이지만 새로 계획한 재물이라면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6월 문서와 관련된 달입니다. 서명을 하게 되거나 중요한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재물이 들어오는 문서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월 가벼운 내기를 해도 이기는 달이네요. 기대한 수익은 충분히 생기는 달이니 소모적인 지출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달입니다. 8월 순환성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수익을 낸다 해도 한 번에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네요. 목표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단 수익이 나면 절대 재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9월 금전거래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무리가 안 되는 범위라면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기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이는 경우라면 다시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10월 지출과 수입이 빈번한 시기입니다. 이런 달은 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정한 수익은 가능한 달이니 지출만 잘 관리하면 규모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11월 투자를 위해 금전을 융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묶인 자금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니 공연히 신용만 잃게 됩니다. 12월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받게 되지만 모두 성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난 일에 매이면 오히려 손실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부자되기 총론. 능력이 대단히 많은 사주입니다. 자신만의 한 가지 일이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오히려 어느 곳에서나 빠르게 적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장점이 더 많은 사주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재테크를 통해 부자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일적인 역량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사주입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특정한 분야에 관계없이 일단 관심을 가지면 빠르게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사업체나 장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작은 규모라도 자신의 일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주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일이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간혹 나의 전문성을 가진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재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 하여도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면 쉽게 적응하게 되지요. 부자란 때가 있는 법입니다. 능력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기를 잘 활용하여야 자신의 재물을 구축할 수 있는 법입니다. 부동산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므로 올해만큼은 그다지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식을 전업으로 투자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단발적인 수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규모를 확대하여 큰 수익을 도모하시고자 한다면 오히려 손실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장기가 되거나 규모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손실의 위험이 아주 커지는 시기이니 이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운의 흐름으로는 운용의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일은 올해는 큰 낭패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취미로라도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물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 새로운 투자나 제안 등은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시기가 있고 관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관리하는 시기이니 지나치게 재물을 크게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일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시고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크게 생성시킬 욕심을 버린다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정보의 제공이나 중개 업무 등을 통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도 큰 수익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 운의 흐름을 역이용하게 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부자는 시기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팔자에 없는 재물을 탐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